네,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장장 콤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잘들 쉬셨습니까 주말? 네. 예. 장사님도 잘 쉬셨죠? 네, 뭐. 예. 네. 자, 지금 오늘 궁금한 화제는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왜 저기 가만 계시나? 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국민 세금이 하루하루 다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뭐 이를테면 요리하시는 분들 다들 그렇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틀 있다가 삼성동 사저로 갔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기약 없이 뭐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최소한의 이제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관련해서 오늘 제가 경호처 관계자 취재를 했는데 경호처는 어떤 상황에서든 준비가 되면 완벽하게 대처해서 처리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준비는 다 돼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나가려고 하는데 경호처가 준비가 소홀해가지고 못 나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나가겠다고 하면 언제든 나갈 준비돼 있다. 뭐 나간다고 하면 바로 준비해서 내보내드린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다시 취재하신 걸 뒤집으면 두 부부가 아무런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안 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 가능한가요? 그렇죠. 일절 통보가 없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 경호 내부에서는 바로 세팅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뭐 9일에 나간다, 뭐 주말에 나간다, 주 후반에 나간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실제로 그 일절 통보가 없는 상태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그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과거에 뭐 처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다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결정하면 바로 추진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팩트는 실무부서에 그 어떤 얘기도 나오는 것은 없다. 나가려면 언제든 나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경호가 먼저 언제까지 나가세요라고 통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윤 측에서 내가 언제까지 어디로 갈 터이니 뭐 이렇게 준비해 달라라고 지금 하면 당장이라도 하면 준비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바로 오늘이라도 바로 착수해서 내보내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어디로 간다. 첫 번째. 뭐 어디로 가겠다. 언제 가겠다. 이거 일절 통보가 없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뭐 기자들이 김성훈 경호차장을 좀 취재해봐라. 김성훈 차장은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기 때문에 경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좀 고민이긴 한데 과거 인수위 시절에 이미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하면 돼서 주민들은 좀 싫어하겠죠. 그렇죠. 주민들이 매우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불편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내가 어디로 언제까지 갈 터이니 가겠다. 요것만 결정해 주면 경호에서 알아서 싹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일절 통보를 안 해주고 있다. 장 소장님 혹시 뭐 들으신 거 없습니까? 그냥 추측인데요. 어디로 갈지 결정을 아직 못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갈 데가 어디 있는데요? 양평 아니면은 아크로비스타겠죠. 양평에는 뭐 좀 일가의 땅도 있고 건물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는 게 주민 피해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가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겠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자. 그래도 되나요? 안 되죠. 근데 너무 막 이렇게 또 왜 안 나가 빨리 나가 그런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제가 아까 그 요전 시간에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 뭐 너무 빨리 나가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도 좀 야박하긴 해요. 그런데 야박하게 본인들이 먼저 옛날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향해서. 왜 국민들 화를 자꾸 돋구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자신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대하는 행위와 자신들을 향해서 어떤 하는 행위가 너무나 달라요. 저는 그때 문재인 대통령 뭐 하루라도 더 있으면 안 된다, 뭐 시간 지켜 나가라 그런 것도 되게 비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화가 많이 나신 분들이야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하루 빨리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 물론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지만 조금만 좀 시간을 두시고 이런 거죠. 어떨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국민들은 넉 달을 기다린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 국민들한테 어떤 정말 진솔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단 한 차례도 보인 적이 없고 심지어 이 파면 결정이 된 날 대통령 참모들 불러가지고 저녁 만찬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정치인 불러다 차담하고 그리고 자기 변호인단 불러다가 만찬하고 이거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네. 사실 개인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정도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흥청망청 그 자리에 앉아서 본인이 아니까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야박한 사람들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정이 있기 때문에 야 그렇게 또 그만둔 사람한테 어떻게 금방 나가라 그러냐. 뭐 준비해서 나가겠지. 이렇게 다 말미를 드려요. 그런데 이분의 지금 취하는 태도가 진짜 국민 정서를 배반하는, 그러니까 헌법도 배반하고 국민도 배반하고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어. 그리고 끊임없이 어제 나온 메시지 보십시오. 너무 기가 막힌 거. 위대한 여정이라니요. 아니 내란이 위대한 여정이고 청년들한테 기운 차리라고 얘기하면 내란이 기운 차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초토화되든가 말든가 나를 지켜. 뭐 칼로도 나를 지켜라고 경호처한테도 얘기했듯이 체포영장 집행될 때 같은 맥락이다. 하나도 반성하는 게 없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어서 그만 당신 자리로 가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장윤성 기자님 말씀이 99% 이상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좀 따져보면 아크로비스타로 갈 수밖에 없지만 거기 과연 오래 있을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야 거기 있는 주민들이 자부심도 있고 기쁘잖아요. 이렇게 보던 사람이 대통령 됐으니까. 그래서 불편함을 참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파면당한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계시는 입주민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는 눈이 예전과는 달라졌을 거고 분명히 시위와 집회가 많이 그쪽 지역에서 열릴 수밖에 없잖아요. 윤석열을 지키자. 윤석열이 뭘 잘못했냐. 그럼 입주민들 같은 경우는 계속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요. 아무도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경호처에서 25명에서 30명 정도 거기 계속 있으면은 입주민들 얼마나 많이 불편하겠습니까. 기약 없이 계속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크로비스타에는 오래 있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양평에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좀 인내심을 갖고 그 너그러운 전까지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금 며칠만 더 기다려 봐 주시죠. 뭐 짐도 싸야 되고 또 뭐 이럴 제가 또 하나 어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어떤 약간 화가 나는 거는요. 아까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럼 여태껏 그 4달 동안 그래 왔듯이 혹은 지난 2년여 동안 국정을 그렇게 운영해 왔듯이 또 국민들한테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도 파면됐고 또 국민 세금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못 나오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 대단히 송구하다. 언제까지는 뭐 나가겠다. 이걸 꼭 본인이 안 밝히더라도 경호처나 어딜 통해 밝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묵묵부답이에요. 아무런 아랑곳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권순표 앵커님 말씀이 99%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를 진작에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오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현직 대통령일 때나 전직 대통령인 현 시점에서 나라의 가장 큰 지도자로서의 품이나 위엄이나 기품이나 의무나 이런 것들은 좀 찾아볼 수 없는 분이로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이건 제 추측의 영역인데 막 국회 내에서 막 거기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네 없네 무슨 사우나장이 있네 없네 막 그런 걸 건널 수도 있겠군요. 좀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시설물들을 정리하는데 좀 시간도 걸리지 않을까. 그런 저의 추측과 상상도 있네요. 좀 한번 해봅니다. 아니 만약에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건 증거인멸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관전은 거대한 증거예요. 특히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비화폰 서버 경호처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영장이 4번이나 기각이 됐어요. 검찰에 의해서. 마지막 영장 실질 심사할 때 검사들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염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해 계시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8대 0으로 파면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국민의 뜻이다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러면 인간된 도리로서 최소한 자기들이 해야 될 최소한의 절차는 밟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간된 도리인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냥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여전히 국민을 알기를 참
그렇게 한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이 두렵고 국민이 무서우면 저런 행동을 못 하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그냥 부랴부랴 이틀 만에 나가버려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청와대 딱 들어갔더니 거울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거울방에서 진짜 사방팔방에 다 거울을 붙여놓고 그 방에서 요가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딱 들어갔더니 그 방이 섬뜩하더래요. 그래서 그 거울을 다 뜯어내느라고 공사에 한참 걸렸다라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이제 제2부속실 관계자로부터 들었는데 만약에 지금 뭐 사우나 뜯고 스크린 골프장 뜯고 그런 거 다 하느라고 못 나가고 있다? 이거 증거인멸하니까 이것도 수사 대상인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참고 봐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PD님 오늘은 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두 분이 너무 옳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네요. 지금부터 장 소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이 생길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 얘기인가요?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하겠죠. 그런데 주말에 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굉장히 또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 의도랄까요? 뭔가요? 일단 장 소장님부터. 그러니까 좀 생뚱맞죠. 갑자기 이제 국회의장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 왜 그랬을까? 그 의도야 뭐 본인만 알겠지만은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어떤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한 사명감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정대철 헌정회장이라든지 전직 국회의장들이 다 이거 개헌을 해야 된다. 지금이 기회다. 그러니까 지금 해라. 그렇게 좀 조언과 압박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순수한 의도였다. 그렇게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개헌을 좀 던짐으로써 내가 좀 주목을 받고 여차하면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한번 뛰어 들어가 볼까? 그 여지를 좀 남겨두는 정치적인 후자가 강합니까? 전자가 강합니까? 지금 보시기에는. 저는 그래도 우원식 국회의장 인품을 믿기 때문에 좀 사명감을 갖고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대선 후보들은 다 개헌한다고 해요. 근데 대통령 되면 개헌에 상당히 주저하고 미적거리거든요. 그래서 좀 약속을 받고 싶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딱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가 어떻죠? 그러니까 지금 저 대선에 대한 의장 개인의 욕심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자를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보면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이를테면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킨 의장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탄핵을 또 결정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의장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헌까지 하면 트리플 크라운이 된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상당한 업적을 가지고 가는 거다. 욕심이 과했다. 이제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이제 비판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반대로 또 의장실 주변을 취재해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좀 황당하다. 그리고 그래도 국회의장인데 아무런 교감 없이 특히 이제 다음에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데 교감을 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 할 때 그걸 기자들이 물어요. 그랬을 때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야 지도부와 소통을 했다라는 얘기를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이재명 하는데 대표 2번 만나셨다고 그러던데. 실제로 만나기도 했었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힘들다고 하면 의장이 기자회견을 할 수가 있었겠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 게 사실은 좀 약간 할 말 하안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요? 민주당이요? 아니 의장실 주변이 그러니까 뭔가 뭐 얘기는 많이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의장놀이를 하고 있다. 뭐 개헌병에 걸렸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은 좀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원식 의장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뵐 기회가 있어서 뭐 좀 최근에 이제 고민을 좀 들을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그때도 30여 명의 탄핵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이슈가 뭐였냐면 지금 해야 될 것은 탄핵연대다. 그리고 개혁입법연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제 야당과 사회단체 그리고 당시 새누리당의
그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까지 풀을 좀 넓게 예. 써서 앞으로 우리가 탄핵 이후에 정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큰 틀에서 고민과 합의가 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일종의 공동정부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민주당 정권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민주당 내부의 실책이다. 이건 잘못한 거다. 이 예. 반성 속에서 그러면 이번에 탄핵을 딛고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저 탄핵에 찬성했던 18명 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일정 정도의 룸을 주고 예. 이를테면 그 국회 그 교섭단체 같은 경우도 완화를 해서 다양한 정치가 가능하고 합리적인 보수가 설 수 있도록 예. 그 땅을 좀 마련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여기서 각을 세우면 저 사람들 더 극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 품지 않았던 후과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절대 이탈이 없지 않냐. 네. 그냥 어떻게든 정광훈 뭐 이 사람들하고 똘똘 뭉쳐서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새로운 발상이 좀 필요하다. 근데 거기에 어떤 출발점을 개헌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정치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이제 장 소장님 잘 정리하신 대로 초반에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뭐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두 가지. 첫 번째는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두 번째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서 개헌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자. 룸을 만들자.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정리해서 또 하고. 그러니까 개헌이 이번에 아니면 죽어도 못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일단 판을 열어서 내년에 또 하고 다음 선거 때 또 하고 이렇게 계속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만들자. 특히 검찰개혁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검찰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삭제하는 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열어놓고 확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공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지금 이 탄핵에 반대한 국민들 다수는 왜 약간 갸우뚱하냐 하면 시기가 지금 너무 일렀죠. 지금 말씀하신 시기가 그 얘기를 딱 그러니까 당장 지금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탄핵을 반대하던 세력이 그렇습니다. 박수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합시다. 이러니까 핫프레임 전환이 돼버렸죠. 이러니까 이 탄핵을 해야 된다는 그 예를 들어 헌법 수호 세력들은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헌은 안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대선 때 국민투표가 같이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국회는 그동안 개헌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안은 정말 충분히 마련해 놨거든요. 더 이상 안을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안들이 다 검토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취사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선택할 거, 국민의힘 선택할 거, 이걸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양당이 이제 대선 후보 경선, 대선 치릅니다. 누가 어떻게 의지를 갖고 이걸 협상을 하고 누가 이걸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은요, 권력이 있을 때, 권력을 가진 쪽에서 의지를 갖고 해야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 집권 여당으로서 2년 6개월 있을 동안 개헌 얘기 꺼내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도 않았잖아요. 이제 야당이 되니까 정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와서 개헌을 한다? 이것은 권력구조 개편과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기 위한 개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당리 당략과 정략이 있는 개헌이라고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민주당은 이걸 왜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헌 논의가 그냥 며칠 논란만 되고 후지부지가 될 것이다. 바로 이런 해석을 하는 게 지배적이고 어떤 일반적인 해석 같아서요. 장 소장 같은 해석을 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일반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 해석 같은데. 그런데 이걸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해서 이런 결과가 빤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왜 의장이 그런 제안을 했을까? 뭐 이게 어떤 의심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보기에 뭐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하는 정도니까 뭐 대선 출마하려고 했다. 이거는 좀 억측인 것 같고요. 좀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라도 좀 이번에 최소한이라도 하려면 스텝을 좀 빨리 밟아야 됐다. 그리고 역산하면 이제 빨리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좀 절박감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지금 잉크도 안 말랐는데 내란 청산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개헌이야. 이제 이렇게 그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죠. 내시는 이유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란 종식이 된 게 아니고 지금 관저에 그대로 앉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추진할 수는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럼 헌법이 죄라서 내란을 일으킨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은 죄가 없어요. 윤석열
피고인이 내란을 일으킨 게 잘못인 거지 지금 헌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헌법을 어떻게 하면 제7공화국 체제로 더 좋게 만들어갈 거냐 이런 기로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프레임을 전환하고 내란을 물타기 하는데 그러니까 내란의 이제 수사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잠식하고 개헌 논의로 급물살을 타게 만드는데 상당히 역효과를 내는 게 이제 의장이 기여한 바 있기 때문에 비판을 상당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야당의 중요한 지도자고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 이재명 대표잖아요. 개헌 논의 꺼내지도 마, 입 꼭 다물어 이런 식의 이미지나 신호를 주는 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입장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헌에 대한 로드맵을 어느 정도는 좀 밝히시고 TV 토론 과정 중엔 분명히 화두가 될 거란 말이에요.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는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략적인 이런 거야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민주당 안에서는 개헌이 공약에 포함이 될 거고요. 이재명 정부 안에 반드시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런 생각을 이게 한다는 아까 거고. 제가 읽기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재명 대표 안은요. 제가 기사를 통해서 읽기는 각 후보가 각 대선 후보가 개헌의 일정과 내용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되는 사람이 그 방향으로 추진하자 뭐 이거 같던데요 보니까 맞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공약 차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시고 논란을 종식시키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국민의 이제 여야가 없죠. 국민의힘은 다 야당이죠. 1당 2당이죠. 1당 2당이죠. 1당이 이제 민주당이 돼버렸죠. 민주당이 1당인 거죠. 그럼 국민의힘은요. 이제 막 굴러갑니까 경선 체제로? 그럴 수밖에 없죠. 선거인단 구성했던. 그리고 이제 다 대합 빌딩에다가 거의 대부분 선거 룰은 그대로 가는 거죠 지금. 지금 바꿀까 막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대요. 50대 50이요. 그러니까 당원 50,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 50이죠. 그러니까 그냥 당원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그럴 대로 하면은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은 대선 치러보나 마나야라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과 다수의 뭐 분들이 평을 하고 있어서 룰을 좀 바꿔볼까라고 이제 압박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근데 바꾸자고 하면 그거 금방 바꿔요. 근데 지금 바꿔볼까 해서 바뀝니까? 시간이 되나요? 시간은 되는데 이게 그냥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들이 바꾸자고 해서 오케이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선 후보들이 다 오케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경기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룰을 바꾸고 말도 안 돼. 제가 여쭤보는 게 나는 반대.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나는 반댈세. 그러면 이거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이 룰이 유리한 사람이 더 안 바꾼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바꾸죠. 그러면 안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대선을 한번 해볼 만하게 치르려면은 중도 외연 확장할 수 있는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바꾸려고 하는 압박과 움직임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근데 지금 전혀 지금 국민의힘이 밟고 있는 스텝의 방향은 중도 확장이 아니에요. 아니죠. 극우적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나 김상욱 의원들로 공식적으로 탈당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놀랐습니다. 지금 쌍권 체제로 그냥 대선을 치르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과거 지난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정승윤 후보가 윤과 함께 그 캐치프레이즈 걸었던 것처럼 똑같이 내란 속에 윤석열과 함께 가겠다라는 선언과 같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중도 확장론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후보가 안 내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당 내부에서도 뭐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과감하게 본인들이 그 귀책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총선에서 귀책 사유가 있거나 지방선거에서 귀책 사유가 있을 때 후보 안 내지 않습니까? 저는 무공천하는 게 맞다고 그게 국민된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그렇게 해야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선이니까 그래도 국민의 눈높이와 맞는 그런 결정을 한 유승민이나 오세훈 같은 분들이 후보가 되면 그래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장윤선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